제 이름은 박미숙입니다. 올해 58인데 아직도 이 나이에 연애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는 3년 전에 사별했고 두 아들은 각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이 남겨준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적은 연금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최진수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61살인 그는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낸 호랍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그랬어요. 키도 그리 크지 않고 옷차림도 평범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참 따뜻했어요. 경로당에서 함께 운동도 하고 가끔 동네 산책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진수 씨는 저에게 솔직했어요. 본인이 가진 게 별로 없다고 했죠. 월세로 사는 작은 원룸 하나와 기초연금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그걸 갚느라 평생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도 치료비가 없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른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그의 모습이 저는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거짓 없이 자기 처지를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남편이 남긴 아파트가 있지만 재산세도 부담스럽고 연금도 넉넉하지 않아서 아껴 쓰며 산다고요.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저렴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돈이 드는 데이트는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수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숙 씨,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경로당 다니신다면서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좋은 분을 만나서 가끔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 남자분이 어떤 사람인데요? 혹시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대요. 아니야, 민준아.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돈이 없어서 걱정인 분이야. 그 말이 문제였나 봅니다. 민준이가 더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돈도 없는 남자한테 왜 시간을 낭비하세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라도 있으니까 접근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의 말도 이해는 갔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걱정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제 마음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 며칠 후 작은 아들 민우도 찾아왔습니다. 형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돈도 없다면서요? 어머니 모시고 살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민호야, 나는 그분한테 돈을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외로운 시간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야. 어머니, 외로우면 저희한테 오세요. 우리가 자주 못 찾아뵙는 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이상한 남자한테 의지하시면 안 되죠. 이상한 남자라니.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진수 씨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고난을 겪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아들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수 씨를 계속 만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느 날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미숙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들들이 우리 만나는 걸 반대한다고요. 당신이 돈이 없다는 게 문제래요. 진수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죠. 미숙 씨, 나 때문에 가족과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이도 가세했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입장은 이해해요. 하지만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남자와 함께 하시면 나중에 부담만 커져요. 병원비, 생활비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수진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서로 부담만 되는 관계라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힘없는 어깨. 이 나이에 사랑을 바라는 게 욕심일까요? 다음 날 진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진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숙 씨,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당신 자식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줄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어요. 내가 먼저 아프면 당신만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잖아요. 내가 먼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 당신이 힘들어질 거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같은 나이에는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진수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젊었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돈도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아플 때는요. 우리는 그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요. 어머니 일 때문에 가족회의를 하려고요. 가족회의라니.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들렸습니다. 주말이 되자 큰아들 집에 온 식구가 모였어요. 큰며느리 수진, 작은아들 민호, 작은 며느리 지혜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건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그 남자분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재산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작은 며느리 지혜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어머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만약 그분이 아프시면 어쩌실 거예요? 병원비는 누가 대요? 어머님 연금으로는 부족할 텐데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만 만나야 되냐? 내 나이의 조건 따지면서 사람을 만나야 하냐?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건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자는 거죠. 사랑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는 경제적 안정이 더 중요해요. 서로 부담만 되는 관계는 결국 파탄이 나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진수 씨 생각을 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데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경로당에서 진수 씨를 만났어요. 그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미숙 씨, 우리 헤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당신이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돈이 문제라면 우리 함께 뭐라도 해봐요.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조금씩 모아봐요. 진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 씨, 현실을 봐요.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벌어봤자 병원비로 다 나가요. 나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옛날 친구 정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요즘 남자 만난다며? 동네에서 소문 다 났어. 정숙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으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만나고 있어. 뭐 어때? 정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미수가.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것도 돈 없는 남자라며? 너 정신 차려. 우리 나이에는 돈이 사랑보다 중요해. 아프기만 해봐 돈이 약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진수 씨랑 있으면 행복해. 그게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희 둘이 합쳐봤자 가진 거라곤 내 아파트 하나잖아. 그나마 그것도 나중에 아들들한테 줘야 할 거고. 그 남자가 너한테 의지하게 되면 어쩔 거야? 정숙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친구조차 이런 반응인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날 오후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분명히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때 작은 아들 민호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동네에서 소문 다 났대요. 창피해서 어떡해요. 형수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다는데 어머니가 돈도 없는 남자랑 사귄다고 난리래요. 민호야, 내가 왜 창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죠. 이 나이에 분별력도 없이 남자한테 홀려가지고. 그 남자 목적이 뭔지 생각 안 해봤어요? 어머니 아파트 노리는 거예요. 아니야. 진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오히려 본인이 부담된다고 헤어지자고 했어. 그거 다 쇼예요, 쇼. 그렇게 해서 어머니 마음을 더 끌어당기는 거죠.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요? 저도 사람인데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와 손잡고 걷고 싶고 함께 밥 먹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며칠 후 진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진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 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동네 소문도 났다면서요? 괜찮아요. 신경 안 써요. 거짓말이에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미숙 씨, 우리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신 인생을 내가 망칠 수는 없어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하게 해줬어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미숙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당신이 너무 좋아요. 하루도 안 보면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나는 당신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없어요. 내일 당장 쓰러질 수도 있고 병원비 때문에 당신한테 손 벌릴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려워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언제 아플지 모르죠. 서로 걱정하면서 사는 게 나쁜 건가요? 우리는 그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며느리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토요일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토요일 오전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수진이가 차를 내우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재정 설계사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어머님 노후 계획을 좀 짜보려고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수진이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파트 시세가 지금 3억 정도 돼요. 이걸 팔아서 2억짜리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면 1억이 남죠. 그 돈을 연금으로 만들면 매달 60만 원 정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아파트가 좋은데 왜 옮겨야 돼?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 너무 커요.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작은 데로 옮기시고 남는 돈으로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 남자 없이도 충분히 잘 사실 수 있어요. 결국 진수 씨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너희가 진수 씨 없애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 노후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나는 서류를 밀쳐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노후 준비는 중요하죠. 하지만 돈만 있으면 행복한 걸까요? 혼자 큰 아파트에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저녁 때 진수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진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 당신 자식들 말이 맞아요. 당신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야 해요. 나 같은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낭비였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함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서로 부담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받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도 포기하려는 걸까요? 우리 사이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갔지만 진수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로당 관리자한테 물어보니 요즘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용기를 내서 진수 씨가 사는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진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미숙 씨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왜 경로당에 안 나와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좁았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수 씨가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갔어요. 당신 인생을 내가 망치면 안 되잖아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요. 당신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 진수 씨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 나는 정말 가진 게 없어요. 이 작은 방도 월세고 통장에 돈도 얼마 없어요.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손잡고 걷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을 넘게 산 어른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주변 눈치를 봐야 했고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아들들의 전화는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작은 며느리 지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혼자 온 게 의외였어요. 보통은 민호와 함께 왔거든요. 어머님,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지혜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진심이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해가 돼요. 저도 혼자 남겨지면 어머님처럼 외로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현실적인 문제를 정말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문제? 만약 그분이 아프시면요? 병원비는 누가 내요? 어머님 연금으로 두 분 생활하기도 빠듯할 텐데 병원비까지 나가면 어떡하시려고요? 나도 그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야. 근데 지혜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게 과연 행복한 거야?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나중에 어머님이 후회하실까봐 그래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사랑도 변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혜의 말도 맞아요. 젊었을 때는 사랑만으로 버틸 수 있지만 나이 들면 현실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진수 씨를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수 씨는 더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미숙 씨, 사실 나도 그 생각을 계속해요. 만약 내가 아프면 어쩌나. 당신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그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와요. 우리 둘 다 건강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게 맘대로 돼요? 우리 나이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막막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현실은 냉정하니까요. 그때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숙 씨,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결혼이나 돈 버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친구로 가끔 만나고. 그러면 서로 부담도 없고 주변에서도 뭐라 안 할 거예요. 친구요?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 입장도 이해가 갔어요. 그가 저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는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저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이 나이에 사랑을 바라는 게 욕심일까요? 다음 날 친구 정숙이가 전화를 했어요. 미숙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 남자 일은 어떻게 됐어? 잘 모르겠어. 계속 만나고는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정숙이가 말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너처럼 혼자 살잖아. 외로워. 진짜 외로워. 근데 그렇다고 아무 남자나 만날 수는 없더라고. 특히 우리 나이에는 조건이 중요해. 조건이면 뭐야? 돈?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집도 있고. 우리 나이에는 서로 기댈 수 있는 안정감이 필요해. 사랑만으로는 안 돼. 그럼 너는 평생 혼자 살 거야? 정숙이가 웃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자식들한테 욕먹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남자 만날 필요는 없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우울해졌습니다. 정숙이 말도 맞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행복일까요? 주말이 되자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는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500만 원이에요. 어머니 용돈으로 쓰세요. 이게 무슨 돈이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돈 때문에 그 남자한테 매달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이 돈 받으시고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민준아, 나는 돈 때문에 진수 씨를 만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가 어머니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머니만 손해예요. 손해라는 게 뭐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남자 때문에 가족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그날도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민준이가 두고 간 봉투를 보니 서러웠어요. 아들이 돈으로 제 마음을 사려는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진수 씨를 만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수 씨는 더 미안해했어요. 미숙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네요. 차라리 내가 돈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아이들은 그걸 이해 못해요.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미숙 씨, 솔직히 나도 두려워요. 내가 아프면 당신한테 손 벌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약속해요. 서로 경제적으로 부담 안 주기로. 각자 자기 돈으로 살고 병원비도 각자 해결하기로. 그래도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진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아프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안 해보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날 약속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철저히 분리하고 감정적으로만 함께하기로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지켜질지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동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미숙 씨,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아니요. 별일 없어요.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꼭 드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이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혈압약을 처방받다니. 저도 이제 늙었구나 실감했어요. 진수 씨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작은 아들 민우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형이 돈 드렸다며? 받으셨어요? 아니, 안 받았어. 돌려줄 거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형이 어머니 생각해서 드리는 건데. 받으시고 편하게 사세요. 나는 그 돈 필요 없어. 너희 돈 안 받고도 살 수 있어. 정말 그 남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주변에서 다 뭐라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다들 제 결정을 존중해 주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혈압약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진수 씨와 함께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받게 될까?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동네 공원에 산책 나온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저도 저렇게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진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공원에서 만날까요? 할 말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하려는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공원에 갔어요. 진수 씨는 벤치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저도 그래요. 잠도 못 잤어요. 진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이 나이에 사랑이라는 말이 어색하지만 다른 표현이 없어요. 당신 없는 하루는 의미가 없어요. 저도요.
저도 당신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미숙 씨. 나는 당신한테 평생을 약속할 수 없어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하루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 먼 미래를 계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좋아요. 우리 그렇게 해요. 하루하루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을 즐기기로 했어요. 함께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고 저렴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큰 며느리 수진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좀 달랐어요. 전처럼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었어? 제 친정어머니가 최근에 많이 외로워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시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우시는 걸 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수진이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마음을 이해 못했어요. 경제적인 것만 생각했지 어머님 감정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너도 날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어머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분과 잘 지내시되 경제적인 부분은 조심하세요. 어머님 재산을 지키셔야 나중에 편하세요. 알았어. 그건 나도 생각하고 있어. 진수 씨도 같은 생각이야. 수진이가 돌아간 후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며느리 한 명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작은 위로였지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친구 정숙이를 만났어요. 정숙이도 태도가 조금 변해 있었습니다. 미수가,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그 남자분이랑 잘 되고 있구나. 응. 행복해. 나도 솔직히 부러워. 나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고 외로워. 근데 너처럼 용기가 안 나더라고. 정수가, 너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 우리 나이라고 사랑하면 안 되는 법 있어? 쉽지 않아. 주변 눈치도 보이고 자식들 생각도 나고. 너는 용감해. 정수기의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제가 용감한 건지 아니면 무모한 건지.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진수 씨와 동네 공원을 걷다가 옛날 동창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미수가, 이분은 누구야? 제 친구예요. 진수 씨라고 하세요. 동창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소문 들었어. 남편 돌아가시고 새로 만난 분이시구나. 좋으시겠다. 그 말투에서 비꼬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수 씨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후 진수 씨가 말했어요. 미숙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 체면을 깎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남편 죽고 얼마 안 돼서 다른 남자 만난다고 수군거리겠죠. 그날 밤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고등학교 동창이 우리 집에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남자랑 공원에서 데이트하는 거 봤대요. 그래서? 어머니, 제발 조심 좀 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생겼어요.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체면? 내 체면이 중요해 아니면 내 행복이 중요해? 민준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저희 생각은 안 하시고 본인 감정만 생각하시네요. 이기적? 내가 평생 너희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 살면 이기적이야? 말다툼 끝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혈압약을 먹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받게 되네요. 다음날 진수 씨를 만나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미숙 씨, 우리 조금 조심스럽게 만날까요? 동네에서 너무 드러나게 다니지 말고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죠. 하지만 당신이 힘들잖아요.
자식들한테 욕먹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게 보기 싫어요. 저는 슬펐습니다. 왜 우리는 당당하게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연애하는데 왜 우리는 숨어서 만나야 할까요? 싫어요. 나는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요. 숨을 이유가 없어요. 진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소심했네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당당하게 만나요.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공원에서도 손을 잡고 걸었고 식당에서도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작은 며느리 지혜를 마주쳤어요. 지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장 보세요? 응. 지혜야 너는? 저도 장 보러 왔어요. 어머님 잠깐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 카페에 앉아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도 그분 만나세요? 응. 만나고 있어. 형님이랑 민우 오빠가 걱정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어머님 편이에요. 어머님도 행복하실 권리 있으세요. 지혜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근데 어머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시면 꼭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알았어. 고맙다. 지혜와 헤어진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며느리 하나는 제 편이었으니까요. 작은 위안이었지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진수 씨와 저는 여전히 만나고 있었어요. 큰아들 민준이는 아직도 못마땅해 했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민우도 차츰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 진수 씨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이게?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미숙 씨 비싼 건 아니에요. 제 한 달 용돈 모아서 산 거예요. 받아주실래요?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 없다던 그가 용돈을 모아 반지를 샀다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결혼은 못해도 마음 많은 부부처럼 살아요.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반지를 끼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반지가 주는 따뜻함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소중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온 가족이 큰아들 집에 모였습니다. 민준이가 식사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분과는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어. 민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행복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돈 이야기만 했네요. 민준아 내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시면 됐어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면 꼭 말씀하세요. 알았어. 고맙다 민준아. 작은 아들 민우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어머니가 그분한테서 위로받으시는 거였는데 저는 돈만 생각했네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선택을 존중해주니 감사했어요. 완벽하게 찬성하는 건 아니어도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진수 씨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잠겨서 전화로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병원 갔다 와요. 약 받아 드세요. 괜찮아요. 그냥 쉬면 나을 거예요. 저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진수 씨 집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진수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미숙 씨 왜 왔어요? 옮을까봐 걱정인데. 괜찮아요. 약 드시고 죽 좀 드세요. 부엌에서 간단하게 죽을 끓였습니다. 진수 씨가 죽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미숙 씨. 이렇게 누가 챙겨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아플 때 옆에 있어줄 사람, 외로울 때 손잡아줄 사람. 그게 바로 사랑이구나. 일주일 후 진수 씨가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공원을 산책했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날 손을 잡고 걷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미숙 씨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돈은 없지만 마음만은 부자예요. 저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느껴요. 그때 앞에서 젊은 커플이 걸어왔어요. 여자가 남자 팔에 기대어 걷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 젊은이들도 우리처럼 행복할까요?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누구나 행복해요. 겨울이 되자 진수 씨와 저는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외로운 노인들을 돕기로 한 거예요. 함께 급식 봉사도 하고 말벗도 대어 드렸습니다. 어느 날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 참 보기 좋다. 서로 아끼는 게 눈에 보여. 나도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진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싶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혜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크리스마스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그분도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정말? 진수 씨도 같이? 네.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니까 어머님이 아끼시는 분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혜가 진수 씨를 가족처럼 대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당일 진수 씨와 함께 작은 아들 집에 갔습니다. 진수 씨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선물로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더군요. 민호네 가족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지혜가 진수 씨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편하게 계세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풀렸어요.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미숙 씨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크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수 씨가 말했어요. 미숙 씨 고마워요. 당신 가족들이 저를 받아들여줘서요. 천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진수 씨와 저는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해가 떠올랐습니다. 미숙 씨 새해 소원이 뭐예요? 당신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 있는 거요. 나도 똑같아요.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요. 손을 꽉 잡고 해를 바라봤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집이 작아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친구 정숙이가 전화를 했어요. 미수가 나도 경로당에서 좋은 사람 만났어. 너 보고 용기 얻었어. 정말? 잘됐다. 축하해. 너 덕분이야. 내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어. 정숙이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다니요. 봄이 되자 진수 씨와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공터에 조그만 밭을 빌려서 상추며 고추를 심었어요. 함께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하다가 큰아들 민준이가 찾아왔어요. 손에 음료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시네요. 이거 드세요. 고맙다 민준아. 진수 씨도 한 잔 드세요. 세 사람이 반 옆에 앉아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제가 많이 반대했는데 어머니가 옳았나 봐요. 민준아, 내 걱정도 이해해. 아들 입장에서 당연한 거야.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날 저녁 진수 씨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나도 그래요. 가족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니 더 당당해져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동네를 걸을 때도 손을 잡았고 사람들이 쳐다봐도 개의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경로당 앞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박미숙 씨 참 보기 좋아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돈이 없어도 집이 작아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저녁 노을을 보며 진수 씨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미숙 씨 내년에도 우리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감정.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찾은 행복이었습니다.